홍차 문화의 중심지이자 차를 예술로 승화시킨 영국. 그런데 이제 상류층들마저 한국의 차에 깊이 빠졌다고 합니다.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그들이 왜 한국의 차에 주목하게 된 걸까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차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그 특별한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작은 티룸을 운영하는 소피입니다. 어릴 때부터 차를 마시는 건 제게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홍차를 마시는 게 기본적인 삶의 일부였죠. 홍차는 영국인의 자부심이자 역사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차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런던에서 작은 티룸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직접 차를 내리고 손님들과 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제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같은 차만 마시는 걸까? 제가 운영하는 티룸에서는 얼그레이, 다즐링, 아삼,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같은 다양한 홍차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의 선택은 항상 비슷했죠. 홍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전형적인 방식 혹은 레몬 한 조각을 띄우는 정도의 변화를 제외하면 다들 익숙한 맛만을 고집했어요. 저는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영국이 차의 나라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한정된 선택지만 고집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차를 마셔본 반응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한국의 다양한 차를 시음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유자차를 마시며 감탄했고, 어떤 사람은 생강차를 마시고 매워서 깜짝 놀랐어요. 대추차를 마신 한 남자는 웃으며 이거 위스키랑 섞으면 진짜 맛있겠다 라고 말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본 적도 없는 차들이었고 익숙한 홍차와는 완전히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치 그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차가 있단 말이야? 궁금함이 커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차를 마실까? 이 차들은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런 차를 마시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영국 왕실차 협회에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협회에서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영국의 명망 높은 티룸 오너, 고급 호텔의 티 소믈리에, 차 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었고 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올해 협회가 선택한 방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철학을 배우는 것이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이었어요.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사실 영국에서 한국하면 주로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차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기회는 그 궁금증을 직접 풀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차 문화를 심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통 찻집 방문, 차 생산 직연학, 다도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일정표를 받았어요. 그 일정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기대가 커졌어요. 출발 전 저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봤어요. 녹차,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상황차까지. 종류도 많고 마시는 방식도 다양했어요.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차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유자차에 가장 끌렸어요. 유자차가 마멀레이드 같은 맛이 난다?
그럼 영국식 스콘과 함께 먹으면 완벽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한국에 가서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차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한 음료 섭취가 아닌 정신적인 안정과 여유를 위한 하나의 의식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난다니 마음이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어요. 한국어는 몇 마디밖에 모르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말이 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결국 차라는 것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니까요. 출발을 앞두고 짐을 꾸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의 차 문화를 영국에 소개할 수 있다면? 이제까지 영국에서는 홍차가 중심이었지만 한국의 전통차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영국인들에게 유자차나 대추차 같은 차들이 큰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한 문화 탐방이 아니라 영국의 차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기대를 품고 한국행 준비를 마무리해 갔어요. 자, 한국으로 가볼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며 착륙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런던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협회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의 한 고풍스러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유서 깊은 건물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런던과는 사뭇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늦은 밤이었고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설렘이 가득한 마음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 차 문화 체험을 생각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따뜻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호텔 근처의 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협회에서 마련한 차량을 타고 첫 번째 일정지로 향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한국의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오래된 한옥 건물과 고즈넉한 정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방 약재 향이 퍼졌고 차분한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유럽의 티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나무 기둥과 전통 병풍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고 바닥에는 좌식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놀랍게도 바닥에서 은은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니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이거 바닥이 따뜻하네요? 저의 놀란 표정을 본 다도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죠. 겨울철에는 특히 더 포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바닥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공기 난방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직접 바닥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는 방식은 처음 경험해 보았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는 느낌은 그 자체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다도 전문 선생님께서 저희를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의 차 문화를 경험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양한 한국 차와 다도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도 선생님께서는 차를 마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자 명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차 한 잔을 우려내는 순간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차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렇게 차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철학적으로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차가 서빙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건 유자차인가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감싸며 퍼졌습니다. 유자차는 단순한 과일차가 아니라 깊고 부드러운 단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저는 유자차의 향을 다시 한번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차라면 영국에서도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허브티나 블렌딩 티와는 다른 자연 그대로의 풍미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차는 대추차였습니다. 따뜻한 색감과 함께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부드럽고 깊은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차는 마치 메이플 시럽을 녹여놓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대추차는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 없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홍차에 설탕이나 우유를 넣어 마시는 영국과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차 문화가 건강과 웰빙을 중시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궁금했던 차가 서빙되었습니다. 바로 상황차였습니다. 다도 선생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는 외국인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품고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의 색은 진한 황갈색이었고 향을 맡아보니 한방 약재의 깊은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 차는 상황버섯으로 만든 상황차입니다. 한국에서는 면역력 강화와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로 잘 알려져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우려낸 한방 약재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쓴맛이 사라지면서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쓰지만 마시고 나면 의외로 부드럽네요. 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쓰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천천히 마시다 보면 나무 향과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행 중 몇 명은 상황차의 독특한 맛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바비큐 숯을 끓인 물 같아요. 흙을 끓인 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몇몇 동료들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차가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니라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황차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한방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는 단순한 음료라기보단 삶의 방식 자체였구나. 이번 여행이 단순히 한국 차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차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찻잔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영국의 차 문화를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은 쉴 틈 없이 흘러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차를 경험하며 한국의 다도 문화를 배웠고 차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욱 특별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성군의 한국 차박물관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용 차량을 타고 보성으로 향했죠. 함께 온 동료들은 대부분 영국 상류층 출신으로 티룸 오너나 호텔의 차, 소믈리에처럼 차 문화를 연구하고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국 차 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소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군요. 차 역사의 조예가 깊은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차 문화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차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보존하는 방식은 한국이 더욱 체계적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박물관에서는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관계자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곧장 한국 차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는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차는 재배 방식뿐만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의 정성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설명을 들으며 차 재배 과정과 가공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차밭에서 잎을 따는 것부터 찻잎을 덮고 발효하는 과정까지 정성이 깃든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차를 만들다 보면 한 잎 한 잎의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겠어요. 손으로 차잎을 직접 만져보며 한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평소 홍차의 가공 방식을 익숙하게 접했던 우리에게 한국의 차 제작 방식은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어진 체험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차 문화를 비교하며 직접 차를 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식 다구를 사용해 차를 우려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홍차를 마시기 위해 티백을 쓰거나 밀크티로 즐기지만 한국에서는 차를 우려내는 과정까지 하나의 다도 문화로 여기는군요. 차 한 잔을 마시는 방식이 단순한 음용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과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박물관에서 준비한 차 시음회를 가졌습니다. 녹차, 우롱차, 홍차부터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발효차까지 다양한 차를 맛보며 한국 차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확실히 한국 차는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까지 고려한 것이 강점인 것 같아요. 함께 온 동료들 모두 한국 차의 깊은 맛과 정성 어린 제작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차들이 영국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영국에서는 홍차가 전통적인 차 문화의 중심이지만 한국의 차도 충분히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자연을 담은 깊은 맛과 철학이 함께하는 문화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영국으로 가져가야겠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차를 단순한 음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과 삶의 방식으로 대하는 문화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차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정성과 깊이가 깃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영국에 전하고 싶다는 강한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티룸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가게는 변함없이 따뜻한 홍차 향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저는 여기에 한국의 차향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차 문화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우선 기존 메뉴에 한국 차 몇 가지를 추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선보인 차는 유자차와 대추차였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익숙한 홍차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첫 손님이 유자차를 받아들며 찻잔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안에서 노란 유자청이 따뜻한 물에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가까이 가져가 향을 맡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건 마치 마멀레이드를 차로 마시는 것 같네요. 따뜻하고 상큼한 향이 너무 좋아요. 그가 한 모금 마시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유자의 깊은 풍미가 입안에 퍼지며 은은한 산미가 감돌았습니다. 다른 손님도 대추차를 한 모금 머금고 감탄했습니다. 대추차는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콤하다니 놀랐군요.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이전까지 홍차에 우유나 설탕을 넣어 마시던 사람들에게 한국의 차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단맛과 건강한 느낌이 공존하는 차.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차를 맛보는 것을 넘어 한국 차에 담긴 철학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자차의 상큼함과 대추차의 달콤함에 반한 손님들이 많았지만 호기심이 많은 몇몇 손님들은 조금 더 독특한 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차와 상황차를 추천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감기 예방이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마시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차를 받은 손님은 먼저 향을 맡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이거 정말 강렬한 향이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곧바로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오, 이런. 정말 강렬하네요. 하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한 모금 더 마셔볼게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입안에 남는 따뜻한 감각과 깊은 풍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찻잔을 다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차를 맛본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요? 찻잔을 코에 대고 깊이 향을 들이마시던 손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비큐 숯향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약간 나무를 태운 듯한 향이 나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줄 알았는데 마실수록 오묘하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 느껴지네요. 몇몇 손님들은 상황차의 독특한 맛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몇몇은 의외로 깊은 풍미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시는 약 같아요.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차는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차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차를 직접 우리고 배우는 작은 다도 클래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다도 클래스에는 평소 제 티룸을 자주 찾던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차를 우리는 방법과 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한 음용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찾는 시간이에요. 찻잔을 따뜻하게 감싸고 향을 먼저 맡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수강생들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고 향을 맡았습니다. 한국 차의 은은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차를 마실 때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마셨을 뿐인데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감동이 이제는 이곳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와 입소문을 타고 한국 차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자차와 대추차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메뉴가 되었고 일부 손님들은 상황차와 생강차의 독특한 맛에 매료되어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는 찻잔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차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운 다도 문화를 기반으로
영국에서도 제대로 된 다도 프로그램을 열어보고 싶어요. 손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당신의 다음 목표는 영국의 차 문화를 바꾸는 것이겠군요. 저는 웃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 문화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하는 거죠.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차를 통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담고 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리를 영국과 한국 사이에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국 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차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K-팝과 드라마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차 문화도 영국 상류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과 품격을 중요시하는 그들이 한국 차의 깊은 맛과 정성 어린 다도 문화에 매료되며 유자차와 대추차를 즐기고 상황차의 독특한 풍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녹아드는 한국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